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투자를 스마트하게 밝혀주는 스마트폭스입니다. 여러분, 혹시 코스피 6000이라는 숫자 상상이 가시나요? 최근 우리 시장이 5000선을 돌파하며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가운데 한국거래소가 어마어마한 청사진을 내놨습니다. 단순히 지수만 올리겠다는 게 아닙니다. 시장의 체질 자체를 뜯어고치겠다는 건데요.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신년 기자 간담회에서 밝힌 내용이 가히 충격적입니다. 코스피 6000 문제없다. 그리고 우리는 24시간 잠들지 않는 시장으로 간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오늘 스마트폭스가 이 거대한 변화의 물결을 아주 깊이 있게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이 영상 끝까지 보신다면 한국거래소의 파격적인 2026 자본시장 전략을 완벽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구독, 좋아요 누르고 어떤 내용인지 들어보세요. 한국거래소가 발표한 2026년 자본시장 전략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바로 부실기업의 신속한 퇴출과 거래 시간의 파격적인 확대입니다. 정은보 이사장은 취임 이후 줄곧 기업 밸류업을 외쳐왔는데요. 이번 발표는 그 연장선상에 있으면서도 훨씬 더 구체적이고 공격적인 실행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단순히 잘해보자가 아니라 안 되는 건 쳐내고 되는 건 밤새도록 돌리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엿보입니다. 자본시장의 신뢰 회복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 이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거래소가 칼을 빼든 셈이죠. 먼저 좀비기업 퇴출 이야기부터 해보죠. 여러분, 주식시장에서 가장 무서운 게 뭘까요? 하락장? 아닙니다. 바로 거래 정지당하고 상장 폐지 기다리는 종목들이 내 계좌에 박혀 있는 거죠. 거래소는 정부의 좀비기업 퇴출 기조에 발맞춰 회생 가능성이 없는 부실기업들을 시장에서 빠르게 솎아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좀비기업이란 이자 보상 배율이 1 미만인 상태가 지속되어 벌어들인 돈으로 이자조차 갚지 못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이런 기업들이 시장에 남아있으면 건전한 기업으로 흘러가야 할 자금이 묶이게 되고 전체 시장의 밸류에이션을 깎아먹는 주범이 됩니다. 이를 위해 거래소는 상장 폐지 심사 조직과 인력을 대폭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심사 기간을 단축하고 기준을 강화해서 무늬만 상장사인 곳들을 정리하겠다는 거죠. 사실 그동안 우리 시장은 들어오기는 쉬워도 나가기는 어려운 시장이라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한번 상장되면 온갖 이유로 연명하며 개미들의 무덤이 되는 경우가 많았죠. 정 이사장의 이번 방침은 시장의 신진대사를 촉진하겠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부실기업이 빠져나간 자리에 혁신적인 기술 기업과 AI 관련 기업들이 들어와야 코스피 전체의 매력이 올라갈 테니까요. 자, 이제 가장 논란이 뜨거운 주제, 바로 거래시간 확대입니다. 정은보 이사장은 올해 6월 29일을 목표로 주식시장에 프리마켓과 애프터마켓을 도입해 거래 시간을 12시간으로 늘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멈추지 않고 최종적으로는 24시간 거래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현재 우리 주식시장은 오전 9시에 열려 오후 3시 30분에 닫히죠. 이걸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나중에는 아예 편의점처럼 24시간 내내 열어두겠다는 겁니다. 파생상품 시장은 이미 야간 거래가 활발하지만 현물 주식 시장까지 24시간 돌리겠다는 건 정말 혁명적인 변화입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정 이사장은 글로벌 거래소 간의 경쟁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나 나스닥 같은 선진 시장들도 이미 24시간 거래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본은 잠들지 않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데 우리 시장만 문을 닫아 걸고 있으면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들어오기 힘들다는 논리죠. 특히 한국 주식시장은 외국인 비중이 높은 편이라 그들이 편한 시간에 언제든 사고 팔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지름길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현실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대체거래소의 등장입니다. 곧 출범할 예정인 대체거래소는 기존 한국거래소보다 더 긴 거래 시간을 무기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독점 체제였던 한국거래소 입장에서는 강력한 경쟁자가 나타난 셈이니 가만히 있을 수 없겠죠. 정 이사장이 동등한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서도 거래시간 연장은 불가피하다고 말한 배경에는 이런 밥그릇 싸움, 아니 치열한 생존 경쟁이 깔려 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거래소가 서로 경쟁하며 서비스 질을 높이는 건 환영할 일이지만요. 하지만 빛이 있으면 어둠도 있는 법. 증권업계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금도 힘든데 24시간이라니 사람 죽일 셈이냐? 라는 볼멘 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거래 시간이 늘어나면 증권사들은 전산 시스템을 24시간 모니터링해야 하고 야간 근무 인력을 추가로 배치해야 합니다. 이는 곧 막대한 비용 증가와 직원들의 업무 과중으로 이어지죠. 대형 증권사들은 그나마 버틸 여력이 있지만 중소형 증권사들에게는 생존이 걸린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시스템 개발비만 수십억 원이 든다며 난색을 표하는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이런 반발에 대해 정은보 이사장은 아주 묘한 답변을 내놨습니다. 증권사들의 부담은 이해하지만 거래소 회원이 될지 말지는 전적으로 증권사의 선택이다. 즉,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된다는 건데요. 프리마켓이나 애프터마켓 참여가 법적 의무는 아니니 부담스러운 증권사는 참여 시점을 늦추거나 아예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는 논리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자율성을 존중하는 합리적인 제안처럼 들립니다. 우린 판을 깔아줄 테니 놀고 싶은 사람만 와서 놀아라, 이런 느낌이죠. 하지만 업계 관계자들의 속마음은 다릅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말이 선택이지 사실상 강요나 다름없다고 토로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옆집 증권사는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거래가 되는데 우리 증권사는 9시부터 3시 반까지만 된다면 고객들이 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당연히 거래 시간이 긴 쪽으로 계좌를 옮기겠죠. 경쟁에서 도태되지 않으려면 울며 겨자 먹기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걸 선택이라고 포장하는 건 사실상 따라오든가 망하든가라는 무언의 압박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거래소는 단순히 시간만 늘리는 게 아니라 시장의 질적 성장도 꾀하고 있습니다. 생산적 금융 전환이라는 거창한 목표 아래 AI 등 첨단 기술 기업의 상장을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합니다. 기술 특례 상장 심사의 전문성을 높여서 유망한 기업들이 자금을 쉽게 조달할 수 있게 하고 비상장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업 성장 집합 투자기구 BDC 도입도 지원합니다. BDC는 일반 투자자들도 비상장 벤처기업에 쉽게 투자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인데 이게 활성화되면 모험자본 시장에 큰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긋지긋한 수건 과제인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포석도 깔려 있습니다. 거래 시간 확대뿐만 아니라 영문 공시 의무화, 조기 시행, 주식시장 결제 주기 단축 등을 통해 외국인 투자자들의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는 구상입니다.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되면 글로벌 패시브 자금이 수십조 원 유입될 수 있어 코스피 지수 레벨업의 결정적인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24시간 거래 체계 구축도 결국 이 큰 그림의 일부인 셈이죠. 기술적인 진보도 예고되어 있습니다. 거래소 업무 전반에 AI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데이터와 인덱스 사업을 강화하겠다고 합니다. 특히 눈길을 끄는 건 AI 기반 시장 감시 시스템 고도화입니다. 24시간 거래가 되면 그만큼 시세 조종이나 불공정 거래의 위험도 커질 수밖에 없는데 사람이 일일이 감시하기엔 한계가 있죠. 그래서 AI가 실시간으로 이상 거래를 탐지하고 대응 속도를 높이겠다는 겁니다. 기술로 기술의 부작용을 막겠다는 전략, 과연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투자자들을 위한 새로운 상품들도 쏟아져 나올 예정입니다. 그동안 해외 시장에서만 볼 수 있었던 개별 주식 레버리지 ETF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삼성전자 2배, 하이닉스 3배 레버리지 상품이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죠. 여기에 위클리 옵션, 탄소 배출권 선물 등 다양한 파생 상품 라인업도 확충됩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넓어져서 좋지만 한편으로는 투기성이 짙은 상품들이 늘어나면서 시장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자, 그리고 정말 중요한 포인트, 바로 중복 상장 문제입니다. 정은보 이사장이 이 부분에 대해 아주 단호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상장사 중 약 20%가 모회사와 자회사가 동시에 상장된 중복 상장 상태라고 합니다. 일본이 3에서 4%, 미국이 1% 수준인 걸 감안하면 정말 기형적으로 높은 수치죠. LG화학에서 LG에너지 솔루션이 쪼개져 나갈 때 주주들이 얼마나 피눈물을 흘렸습니까? 이게 바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핵심 원인 중 하나였습니다.
정 이사장은 중복 상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소액 투자자 보호가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천명했습니다. 앞으로는 기업들이 알짜 사업부만 떼어내서 별도로 상장시키는 꼼수를 쓰기가 훨씬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만약 부득이하게 분할 상장을 해야 한다면 기존 주주들에게 신주인수권을 주거나 주식 매수 청구권을 부여하는 등 확실한 주주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겁니다. 이는 거버넌스 선진화를 위한 매우 의미 있는 발걸음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변화가 완성되었을 때 우리 시장은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정은보 이사장은 코스피 6천을 넘어서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고 자신했습니다. 더 나아가 7,000포인트로 넘어가면 우리나라도 진정한 프리미엄 시장으로 인정받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JP모건이 제시했던 코스피 상단 7,500선과도 맥을 같이 하는 발언입니다. 물론 지금 당장은 멀게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불필요한 규제를 걷어내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춘다면 불가능한 꿈만은 아닐 겁니다. 코리아 프리미엄. 듣기만 해도 가슴 뛰는 단어 아닙니까? 항상 저평가, 박스피라는 오명을 쓰고 살았던 우리 증시가 이제 대도약을 위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좀비 기업을 걷어내 깨끗한 물을 만들고 24시간 펌프를 돌려 유동성을 공급하고 중복 상장 같은 불공정 행위를 막아낸다면 우리 기업들이 제값을 받는 날이 올 것입니다. 거래소의 이번 전략은 그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겠다는 절박함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물론 우려되는 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24시간 거래로 인한 시장의 피로도 증가, 변동성 확대, 증권사들의 비용 전가 가능성 등 해결해야 할 숙제들이 산더미입니다. 하지만 변화를 두려워해서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습니다. 중요한 건 방향성이고 지금 한국거래소는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정확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도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어떤 기회를 잡을 수 있을지 냉철하게 분석하고 준비해야 할 시점입니다. 오늘 스마트폭스와 함께 살펴본 한국거래소의 2026 전략 어떠셨나요? 24시간 돌아가는 주식시장, 여러분의 계좌에도 빨간불이 24시간 켜지길 바라봅니다.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 파도 위에서 멋지게 서핑하는 투자자가 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날카롭고 유익한 분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누르고 한 번 더 보실래요?